맞게 나와야 되는데 재수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수생들은 자 이미 2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걸림돌 없이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재학생들은 자 학교 생활도 해야 되죠. 뭐 동아리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뭐 크게 뭐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신경 쓸 것들이 많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도 또 쓰고 이러다 보면 언제 7, 8월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학원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고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언제 수능 전범위를 다 배우게 됩니까? 3학년 1학기가 끝나야 수능 전범위를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약 3개월에서 많아봐야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공부해서 수능 보는 학생하고 3, 4개월 공부해서 수능 보는 학생하고 같은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더 나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약대 모집은요, 어, 약대가 이 늘어나기는 아니 그 뭐야 학부에서 이제 1,700명을 수시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약대를 모집하게 되면 분명히 이 상위권부터 중위권 대학까지의 연쇄적인 입결 하락을 가져올 거다라고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첫 모집인데 일단 올해 입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약대가 신규로 학부생을 모집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일단 우리 원장님들은 올해 고3을 당장 대학 보내야 되는 원장님들을 제외하고는요. 올해 상황 보시고 그 결과 보면서 차분히 대처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이제 내용 본격적으로 지난 2강에서 했던 것들 빠르게 뭐 핵심만 보는 게 아니고요. 2강 전체 내용을 빠르게 쭉 훑으면서 오늘 3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기 때문에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학생부 위주로 해서 자,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어, 이 뭐 과제물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 또는 뭐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하나는 어, 이 강의와 관련된 의견이요. 강의 중에 끝나는 시간을 좀 정확히 해달라. 되게 이제 또 다음 약속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시에 끝낼 거고요. 더 빨리 끝내면 끝내지, 더 뒤로 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이 강의 흐름이 좀 끊긴대요. 그래서 오늘부터서는 제가 강의하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받지는 않거든요. 뭐 채팅창에 뭐 답변도 좀 해드리고,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요. 뭐 정규 방송 뭐 TV에 나가는 정규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뭐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뭐 질문도 답도 좀 해드리고 이런 맛도 좀 있는데 원장님들께서 이제 또 집중해서 듣다 보니 원장님들께서는 좀 집중력이 좀 흐려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은요, 이 한꺼번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쭉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채팅창에 글 올리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글은 올려놓으시되 답변은 강의 다 끝나고 해드린다. 자,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학생부 수시 6회 자, 정시 3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 네 가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우리 재학생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학생부 위주 전형인 교과와 종합 전형이다. 자, 각각의 전형마다 중심되는 평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과목별 성적과 수학능력 시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능력 시험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목별 성적과 비교과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면접 역량과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둘 다 과목별 성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자, 다른 점은 학생부 교과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등급, 뭐 2.2등급 이렇게 딱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아이들끼리 쭉 줄 서서 우수한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과목의 석차 등급도 중요하지만 석차 등급과 맞는 활동 또는 석차 등급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걸 상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면 자, 정성적인 평가 과정에서 실제 내신 등급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0등급이 합격하는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5나 3.0등급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2.0이면 합격할 수 있었던 교과 전형으로 2.0이면 합격할 수 있었던 대학을 뭐 1.7이나 1.8인 학생이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 평가입니다. 자, 논술 특기자 수능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자, 정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31%였어요. 수도권 20개 대학. 이게 9%가 더 늘어나서 40%가 늘어나게 되면 어디서 빼갔죠? 학생부 종합에서 빼갔고 그런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자, 작년도 기준으로 입결 예측을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도권에 학교 추천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 다 생겨서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올해 약 11% 정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자, 왼쪽 표를 보시면 전국 모집 인원은 여전히 교과가 가장 많죠. 자,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성취도평가, 문과이과. 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자, 쭉 훑어보시고요. 교재는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자,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말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선택심화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심화교육과정에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했었고요. 자, 구분해서 평가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전교 1등이 2명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문과 1등, 이과 1등. 그리고 문과생은 문과생들이 따로 평가했기 때문에 자,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빠져나간 공간에서 자, 1학년 때는 전교 7등, 8등 했던 친구가 문과 1등을 차지하기도 하는 결과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자,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교육 과정인 것은 동일한데 2학년, 3학년을 선택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문과, 이과가 아닌 과목별로 선택을 하고 동일 과목 수강자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내신 인플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야? 아주 좋아할 만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고교교육과정 교과와 비교과로 나뉩니다. 비교과를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봉진 줄여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네 가지 활동을 말합니다. 흔히 줄여서 창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24단위가 공식 수업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고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특목고, 전문교과 2,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이고요. 보통교과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위학교에 전문교과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공통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선택과목이 2, 3학년. 하지만 선택과목 중에 일부를 1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었고 우리는 이것을 2강 과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제로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A, B, C 3단계로 구분되어지는 성취도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3, 3.2, 4.7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급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등급 평가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의 내신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 교과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종합 전형은 당연히 반영하죠. 눈에 보이는 걸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합 전형은 필수적인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교과 전형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A, B, C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A를 받으면 그래 하고 만점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다소 부담이 되는 과목이 있더라도 꼭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 국수형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여기서 과학 탐구 실험만 등급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 6개가 등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과 이과가 통합되어 있으니 자, 과거에는 야, 문과로 가려면 과학도 해야 돼? 아니야, 필요 없어. 이과로 가는데 사회 필요해? 한국사는 이런 거 필요 없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까지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필수적으로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왜 그래요? 상위 15개 대학에서 무려 10개 대학이 문이과 구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다 반영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수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은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전문교과라고 되어 있는 심화나 고급 수학을 일반고에서 개설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수형 한국사 사회과학, 그 다음에 우리가 예체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과목, 그 다음에 기술과정,
이런 어떤 생활교양 과목까지.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자, 이런 모든 과목, 전교과. 자, 이 전교과를 신경 써야 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최상위권 대학이죠. 서울대, 연대, 고려대, 자, 이런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그 바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자,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하는 학교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일수록 신경 써야 되는 과목들이 더 많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2,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한 과목 한 과목 골라 담는다. 이 중에서 문과, 이과 관계없이 피해갈 수 없는 자, 국어나 영어 당연히 피해갈 수 없죠. 근데 국어나 영어는 과거에도 문이과 관계없이 다 배웠던 과목들이고요. 자, 문이과 상관없이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이 뭐였다? 바로 수원, 수투였다. 그래서 수원, 수투 각별하게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뭐까지 나오고요? 자, 원점수, 광호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의 석차 등급까지 나오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 5단계가 아니라 3단계 평가이기 때문에 A의 비율이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30%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30%라면 등급으로 따지자면 41, 23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3 중반대, 3등급 중반대 아이들까지도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건 확실하죠. 자, 이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서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단톡방에서 다 설명이 된 것들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8%가 넘어가게 되면 1등급이 없어져요.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단톡방에서 오고 갔잖아요. 자, 내신 동석차 처리 기준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본인의 등수에 동석차 인원수의 마이너스 1 이걸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죠. 100점 기준으로 내신 만점자가 8명일 때 자, 일단 내 등수는 몇 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동점자가 8명이니까 8명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7이 되죠. 7을 2로 나누죠. 7을 2로 나누면 3.5. 3.5에 다시 2를 더하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동점자가 만점자가 8명일 때 이 8명 학생의 등수는 모두 몇 등이다? 4.5등이다. 자, 100명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더라도 이것은 4.5%다. 그러면 1등급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100명 기준으로 내신 만점자가 7명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 1 더하기 7 마이너스 1에 나누기. 그러면 4.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8%가 넘어가게 되면 1등급이 사라진다. 자, 이 말이 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00명 기준으로 4등인 동석차가 2명인 경우. 자, 여기에 계산을 좀 해둔 바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내신 동석차 방지를 위해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두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학교별로 규정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100점은 어쩔 수 없어요. 다 100점인데 뭐 어떡해요. 동점자 처리하고 말 것이 없잖아요. 다 100점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마냥 시험을 쉽게 낼 수는 없어요. 자, 수학 능력 시험은 예를 들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가지고 자,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 한 절반이 다 만점 맞았다고 해보죠. 뭐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애들 다 1등급이에요.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험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위로 다 올려 붙여요. 위로. 그래서 보면 1등급 인원은 되게 많은데 2등급이 없어지고 갑자기 3등급으로 가는, 예,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으면 2등급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11%까지가 다 1등급이고 2등급 없고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신은 특정 학교에서 만점자를 속출하는 너무 쉬운 시험을 내 가지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동석차 방지 규정이라는 게 보통 학교들마다 있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보통 이런, 이건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서 보통 반영 비율이 높은 걸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40% 들어가고 기말고사가 30%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이 높은 순 또는 기말고사가 40%고 중간고사가 30%다. 그러면 기말고사 성적이 높은 순, 뭐 이런 식으로 동석차를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들은 일단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난이도에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쉽게 나오면 기말고사 어렵게 나오고 중간고사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기말고사 쉽게 나오고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는 또 속도 내서 갈게요. 자, 기초 고등학교에서 자, 이렇게 이제 표를 나눠주고, 자, 여기에 몇 개씩 골라와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요. 보통 종이로 안 나눠주고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트랙으로 묶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트랙으로 여기서 한꺼번에 이 트랙만 딱 선택해야지 내가 한 과목씩 못 고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씩 고르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중에 질문도 나왔었는데 뭐 어떤 학교 가보니까 뭐 인문사회 융합반, 과학탐구 융합반 이렇게 2학년, 3학년에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이런 걸 트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 트랙에 오는 아이들은 자 1번 A 코스를 선택을 하고 이쪽 트랙은 B 코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코스 메뉴를 정해놓은 그런 어떤 학교들이죠. 자 이렇게 이 표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1, 2, 3학년 과목 개설 여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 개설 여부 미리 확인한 후에 아이들 학년별로 지도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과목을 선택할 때 자, 2학년, 3학년 탐구교과에서 나는 이과 갈래, 나는 문과 갈래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 하나, 과학 하나는 필수 이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필수 이수를 할 때 가능하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고른다면 뭐 여행지리나 아니면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과학을 고른다면 뭐 융합과학이나 아니면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내가 수강할 만한 과목이 없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보다 해볼 만한 과목이 사회는 동아시아사, 과학은 지구과학원이라고 그랬고요. 그와 상관없이 나의 희망에 따라
나는 그냥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받을래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의학 보건 계열, 뭐 간호나 뭐 의학 또는 뭐 치의학, 한의학, 뭐 약학 이런 쪽으로 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 중에 어 당연히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받을 거고요. 사회탐구 중에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윤리의식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과 윤리를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 반대로 이 문과를 뭐 지망하는 아이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심리학과를 가겠다. 근데 얘가 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과목을 쭉 수강을 하면서 생명과 과학을 수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의지와 어떤 전공에 따라서 꼭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피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신에 대해서 이과 학생들하고 견주어서 해볼 만하다.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 나쁘지 않은 거죠. 나의 어떤 좀 특징이나 장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다 표 설명했죠. 자, 계열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은 꼭 선택을 해야 된다. 특히 종합전형에서는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봅니다. 자, 쭉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자, 한국사를 가로한 것이 한국사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윗줄에 있는 게 뭐예요? 전과목 보는 학교. 그 다음이 국영수사과. 그 다음이 전통적인 인문자연 구분된 대학들이죠. 자, 학년별 가중치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없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똑같습니다. 3학년이나 2학년 내신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는 보시다시피 밑에 일부 대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자, 가장 많은 유형이 단순 반영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강대하고 고려대 이 두 학교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성균관대나 동국대는 뭐 따로 점수화 시키지 않고 정량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 우리 확인해 봤고요. 자, 확대해서 상명대 같은 경우 숙명여대, 숭실대 이런 데 보니까 A면 다 1등급이죠. 이렇게 정량적으로 점수를 줘버리고 특히 상명대는 우수한 세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네요. 자, 고려대, 서강대 계산하는 방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동국대, 성균관대 정성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클러스터 교육과정, 연합교육과정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교육과정은 자, 우리 학교와 인근 학교가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함께. 그러면서 자,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저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에서요. 우리 학교에 물리가 있는데 옆에 학교 물리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친다고 거기 가서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물리만 있고 저 옆 학교에 물리 과제 탐구가 있어. 그러면 그건 가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가서 또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클러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수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진행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업 인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수업 인정이면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수업 인정이 아니면 진로나 자율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하는 것들은 수업 인정되는 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진로활동으로 부산광역시 주관,
뭐 고교 인터스쿨 과정을 이수함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도 45분이네요. 자, 잠깐 채팅창 좀 볼게요. 화면이 희미하게 보이나? 조명 때문에 그런가? 어, 조명이 양쪽에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어, 이 치워 치워버렸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꺼내놨는데. 근데 제 거 OBS에는 괜찮은데 채널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채널에 보니까 약간 흐리네. 뭐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잠시 안내 말씀이요. 지금 로그인하고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글을 올릴 수 있고요. 로그인하고 들어오셨으면 지난주에 이어서 뭐 오늘도 학관노 TV 채널을 통해서 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관노 TV 채널 많이 어, 구독 예, 밑에 보면 빨간 거 있네요. 예,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난주에 누르셨으면 안 누르셔도 돼요.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학관노 TV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좋은 강의에 많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요. 좋은 강의 많이 들어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피 말리는 작업이에요. 네,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 자소도 해야 되고. 자, 재수생 포함이라고 들었어요. 정시 40%라는 통계가. 그게 아니고 모집 인원이 40%라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가 아니고요. 모집 인원.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40%. 자, 수시 모집은 재수가 안 되는 건가요? 재수 돼요. 재수 되는데 이 뭐야? 재수생보다는 재학생 위주 전형이 수시고 그 다음에 정시는 아무래도 이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수시 정시 관계없이 재수생들 다 지원돼요. 근데 이제 일부 수시 모집을 하는 대학에서 특히 이제 학교 추천의 경우에 재수생 지원 불가 이런 게 있어요. 재수생 지원 불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형을 수시 같은 경우에 할 때 3수생까지 또는 4수생까지 이렇게 이 졸업연도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교대 입시 설명하려면요, 너무 길어요. 그냥 교대 입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포인트, 일단 내신 관리, 면접 능력이 아주 우수하면, 뭐 2.1, 막 2.01, 막 이렇게 2점 극초반 애들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다 1점대예요. 1.234 이 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대 입시는요, 이 정시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시를 노려보는 것도 정시에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수업 자료 사전에 예, 앞부분만 배포드렸고요. 뒷부분까지는 오늘 강의하고 숙제 내신 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예, 숙제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방금 이 앞부분까지 PPT가 지금 공유가 됐고요. PDF로. 그건 제가 단톡방에 그냥 다 올렸어요. 다 보시라고. 네, 여기서부터 뒷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까지는요.
오늘 강의 끝나고 과제 제출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립니다. 자, 수시 최저 등급 미충족된 인원이 정시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정시 인원은 더 올라가죠. 40%에서. 어, 이 4년, 20개 대학의 이야기입니다. 2강 과조 했는데 메일 자료 못 받았어요? 메일로 자료 안 보내, 무슨 소리지? 한희영 원장님은 2강 자료 했는데 메일로 자료를 못 받았다. 메일을 아예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메일에 현재 강의하고 있는 이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헷갈리는데. 자, 한희영 원장님 답글 한번 남겨놔 보세요. 자, 혹시라도 과제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셨으면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 강의의 PDF 파일은 어, 메일로 안 보내드렸어요. 단톡방에 올렸지. 단톡방 메일 돌아서 앞에 부분 좀 읽어주세요. 앞부분 안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놓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 올라간 글도 안 읽고 막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검정고시 하는 아이들 검정고시와 수능에 올인해야 하지요. 네,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네, 이영희 원장님. 올해는 학교장 추천도 재수생 포함되는, 예, 재수생 거의 다 포함돼요. 근데 일부 대학이 포함되지 않죠. 뭐 연대 같은 경우. 자, 진로 선택 과목 미반영 대학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도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에서 미반영한 교과 전형은 어차피 세특을 안 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무조건 세특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수강을 해야 되고 세특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면 세특이 내 영향 없죠. 그냥 교과니까. 자, 과제 선착순 아닙니다. 자, 날짜, 마감 날짜에만 맞춰서 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 100명 넘어도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게 대용량 파일이어가지고요. 어, 이, 다운 횟수에 제한이 있었고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100명 이후에도 보시도록 우리가 과제 찾기 미션도 했었고요. 과제 찾기 미션 끝난 다음에 올렸는데, 어, 혹시 지금 이름이 재미있으시네. 앞에 생략하고요. 방구리. 네, 방구리님, 방구리 원장님, 단톡방에서 파일 못 받으셨어요? 어제 올린 거? 어제 5시 이후에 제가 올렸는데 단톡방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그 과제 100명까지만 받게끔 그렇게 메일 조작을 제가 못해요. 제가 네이버가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답변 드렸고요.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자,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범위는요. 자,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제2외국 한문 각 영역에서 자, 국어는 공통이 문학 독서에서 출제가 되어지고요. 선택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걸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은요 75점이고 선택이 25점입니다. 국어 과목을 선택할 때는 그냥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언어와 매체가 좀 문법이 나오고 딱 그냥 읽으면 약간 직관적이기 때문에
문과 애들보다는 오히려 이과 애들이 언어와 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합법과 작문이에요. 합법과 작문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드는요. 너 뭐 둘 중에 뭘 잘하니? 네, 언어와 매체. 그러면 그거 해. 합법과 작문이요. 그러면 그거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뭐 둘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합법과 작문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이드해 주세요. 왜냐면 합법과 작문이 신청해서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 그쪽으로 묻어서 들어가는 게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학은 수원수투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여기가 공통 75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 근데 문과 계열로 대학을 갈 아이들은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면 굳이 어려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지 않고 그냥 확률과 통계 하면 되겠죠. 근데 자연 계열로 해서 대학 갈 친구들은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자연 계열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교의 레벨이 확 낮아져 버려요. 중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다 수능 보고 대학에 올 때 우리 대학에 올 거면 수학은 미적분하고 기하 보고 와야 돼 라고 자연계열 응시 자격 조건을 걸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어는 그냥 뭐 문과이과 상관없이 공통이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그냥 A가 나옵니다.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5% 내외로 1등급이 나오고요.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좀 쉽게 냈죠, 일부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게 1등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자연 계열로 응시하는 아이들은 과학 탐구 중에 두 개를 골랐고요. 인문 계열로 응시하는 아이들은 사회 탐구 중에 두 개를 골랐습니다. 탐구 영역은. 근데 현재는 문이과 통합이라서 과학과 사회 구분 없이 여기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두 개, 사회 두 개, 또는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런 조합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과학 두 개, 사회 두 개를 고르겠죠. 제2외 국어 한문은요. 자, 과거에는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배우거나 흥미있어 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아랍어를 응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이 수시와 정시에서 사회탐구 한 과목을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 한문을 보험 형태로 응시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수시에는 써먹을 수 있겠지만 정시에 못 써먹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필요한 건데 자,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사회탐구를 대체해주는 대학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은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 상위권 친구들은 중3 겨울방학 때 좀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하면 늦고요. 그때 좀 공부를 시켰었는데 이제는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 중에 이 제2외국어 한문 과목과 관련한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중국어 학원 하시는 원장님 뭐 계속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던데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학원의 방향을 바꿔 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제안을 뭐 현실은 현실인 거니까
어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을 현명하게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어, 지금 대학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은 다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시기 좋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대학만 정리한 거예요. 어, 수학을 자, 자연 계열의 경우에요. 인문 계열은 상관없습니다. 인문 계열은 아무거나 보고 어떻게 가도 돼요. 문이과 교차 지원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자연 계열의 경우에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아무거나 바라고 하는 대학들을 보시면 자, 경기대, 경남대, 계명대, 공주대, 군산대, 극동대, 꽃동네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봐야 된다. 경희대, 계명대인데 모든 학과는 아니고요. 의학약학 제약, 그다음에 고려대, 공주대에서 수학교육, 그다음에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자, 어떻습니까? 학교의 수준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자, 중상위권 이상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 기하를 해야 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탐구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이 가능한 대학 경기대, 경남대, 계명대, 공주대, 군산대, 극동대, 꽃동네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루터대, 목원대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사실 저 대학이 어디 있어 하는 대학들도 보이시죠? 음, 어디 퀴즈 자 꽃동네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시 딱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자 꽃동네대 위치를 아시는 분, 자 네이버 찾지 마시고 어디에 있을까요?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음, 꽃동네 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예요. 어, 이 천주교 어 잠시만요. 네, 청주교구에서 네, 운영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녀님들 계시고요. 학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간호학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이 취업률이 되게 좋아요.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일단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일단 재정도 좋고요.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많아요. 일단 대학은 그렇습니다. 대학은 학교가 잠시 이제 대학 선택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대학은요 학교가 네임밸류가 좋아가지고 어,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든지 자 아니면 어, 취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아니면 어, 집이라도 가까워야 돼요.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이렇게 세 가지예요. 어, 제가 수시 상담하고 정시 상담할 때도요. 딱 이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저는 상담을 해요. 어, 그래서 음, 꽃동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 대학 리스트에 이게 있거든요. 추천 대학 리스트에 이게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 예, 취업률과 이제 관계가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 입결은 간호학과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는 6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내용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고려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청주교대, 예, 이렇게 네 개의 대학을 제가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해놨는데요. 고려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학교의 레벨이 약간씩 낮아집니다. 청주교대는 레벨이 낮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따로 빼놓은 거고요. 자, 외대가 한양대 에리카보다 낮아? 문과는 그렇지 않고요. 이과 말하는 겁니다. 이과. 네, 자연계. 외대는 문과 학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연계로 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을 때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수학을 반드시 미적분 기하를 해야 되고 탐구도 과학만 해야 되죠. 한양대 에리카는 자, 국어는 뭐 공통이고요. 수학을 풀어놨죠. 확통,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아무거나 하도록. 근데 탐구만큼은 과학을 해야 됩니다. 외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학도 풀려 있고 과학도 풀려 있죠. 단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수학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청주교대는요. 자, 수학, 과학 다 풀려 있죠. 왜 그럴까요? 교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과목 상관없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대는 문이과 공통으로 이렇게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 내신 이제 교과를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가 했고요. 수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과 수능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종합 정리.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고교학점제로 들어갑니다. 자, 내신 교과를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로 내신 유불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력. 그냥 어떤 주관적으로 내가 뭐 수학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강자 수. 너무 인원이 적은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등급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강자 수. 되도록이면 애들이 많이 하는 거에 같이 묻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원 희망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걸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이 대학에서 이 과목을 내신을 반영하는데 나는 이걸 잘 못해. 그러면 피해갈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전공이나 계열적 합성.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전공에 따른 필수 이수 과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기계공학과, 물리투, 건축학과, 기하 뭐 이런 식으로 필수로 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겠죠. 자, 대입 지원 유형에 따른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겁니다. 교과형이냐 종합형이냐 논술형이냐 수능형이냐에 따라서 뭐 약간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수능형이라 하게 되면 가능하면 고3 과목과 고3에서 배우는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이 일치되도록 하면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2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좀 끝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를 따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문과는 상관없는데
이과 수리 논술을 보게 되면 기하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학교 내신 과목에서는 기하를 듣지 않고 수리 논술을 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종합형은 아까 말했지만 다소 어렵더라도 꼭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은 들어가야 되고요. 교과형은 반대로 어려운 과목이라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아까 앞에서 봤던 표. 반영하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 반영하는 과목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반반.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는 A면 다 만점을 주는 형태가 가장 많다. 자, 내신이나 수능 과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탐구, 특히 사회탐구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2학년 때 내신으로 생윤, 윤사, 한지를 배우고 3학년 때 세계사, 정법, 사문을 배웠을 때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윤이나 윤사를 선택하게 되면 3학년 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개는 수능 공부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는 내신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 아이가 5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런데 3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 중에서 그대로 수능 선택 과목 2과목을 빼오게 되면 3과목을 공부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다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야, 내가 이건 수능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지만 수능은 자신 없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2학년 과목 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둘 다 2학년 과목에서 가져오는 건 좀 합리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3학년 과목에서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검정색으로 해놓은 게 자,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로 나오고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등급이 나오죠.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2과목은 3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과학 시간표는 맨 윗칸에 과학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자연계 학생들이 보통 2학년 때는 과탐을 3개 하고요. 3학년 때 탐구 과목 하나를 사회를 선택을 하는데 사회 선택을 할 때 여행지리를 하게 되면 사회도 빨간색이죠. 자, 국어를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고전 읽기를 한다. 그럼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수학을 3학년 때 그냥 기하를 하고 수학 과제 탐구하면 이것도 영어도 진로 영어하면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극단적으로 시간표를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3학년 때 내신 등급 하나도 안 나오게.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 2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등급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뭐 3학년 때는 그냥 과제 연구하는 거죠. 세특 관리하면서. 그래서 보면 문과는 그래도 검정색하고 이 빨간색이 좀 섞여요. 문과는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그래서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그래도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는 되는데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2~3과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고등학교는 5학기가 아니라 6학기가 아니라 5학기다. 왜? 3학년 1학기 끝나고 수시원 썼으니까.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4학기다. 왜? 내신이 거의 2학년까지 하면 다 결정이 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3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들이 좀 꽤 있죠. 그러면서 수학은 3학년이 더 이 비중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 학업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고1 내신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 아이들한테 야 이러니까 특강을 해야 돼 이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분산학습이라고 해요.
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는 자, 과학은 몇 과목을 배우죠? 한 과목을 배우죠. 실험이 있어서 뭐 두 과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험은 그냥 성취도 평가니까. 자, 수학도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과학이 몇 과목으로 나눠져요? 네 과목으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수학은 몇 과목으로 나눠집니까? 최소 두 과목 아니면 세 과목에서 네 과목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한 과목일 때도 버거웠는데 교재도 따로따로고 배우는 단원도 따로따로고 선생님도 두 명이 들어오고 또는 세 명이 들어와요. 정신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확 늘어나는 양적인 학습 부담을 어떻다? 사전에 분산시켜서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고1로. 좀 더 빠르면 중3으로. 더 빠르면 중2나 중1로 이렇게 분산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특강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 어, 그냥 정규 수업에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학원에도 좋지 않고, 어, 이, 뭐야, 매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학업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또 매출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과목은 분리시키시는 게 좋아요. 과목은 분리시켜서 분리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리의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차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교차로. 선생님 두 분이 있다 그러면 뭐 A 선생님은 이쪽 반은 선행하고 B 선생님이 또 다른 반에서는 선행하고 A 선생님이 후행을 하고 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행 현행을 선생님들에 맞춰서 약간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학년별 가중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고1 내신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고1 내신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중학교 학원이 살아요. 중학교 학원이.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박살난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20%밖에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한 학기 한 학기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의 중요성이요. 10%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1학년 때 애들이 좀 망쳤어도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신 차리거나 2학년 올라가면서라도 정신 차리면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정신교육을. 그래야 뭐 예비고일 특강을 깔 때도 어, 원장님들이 사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엄마들 입에서 학생들 입에서 우리 그런 거 언제 해주냐고 이야기가 나오게끔 계속 계속 정신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도 좀 두 배로 만들고 그런 것들 해서 뭐 학원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방학 특강 이제 한국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없는데 여기에 만약 한국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어, 한국사 선생님을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사 선생님을 초빙하는 거죠.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아니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특강하듯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 2일로 끝낼 수도 있어요. 2일로 그래서 뭐 오전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자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마스터 1박 2일 특강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요 선생님 초빙해서 주말에 이틀만 빼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도저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EBS나 아니면 다른 교육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사 강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강의를 아이들 한 교실에 모여서 같이 보면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도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백지 테스트 같은 거 해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떤 좀 더 성의를 보인다면 좀 거기에서 좀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아이들이 좀 발표할 수 있게끔 주제를 좀 던져주는 거. 그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어,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과 가래들만 하는 걸로 엄마들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과 가래들만 하는 걸로. 그럼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회를 통해서. 문과도 과학이 중요하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문이과 관계없이 통합과학을 다 듣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과학을 하고 있다면. 수학 못하면 문과로 도망간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태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다? 고3까지 끌려간다. 그래서 수원 수투까지 계속해서 애들이 끌고 가지고 그래서 어떤 강좌를 다각화시키고 아이들을 흡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원에는 뭐 영어 수학밖에 가르치지 않는데 주변에 뭐 과학이나 사회나 뭐 딱히 보낼 만한 학원도 없고 어 근데 관리는 해주고 싶고 뭐 한다면 뭐 아이들한테 뭐 프리패스 뭐를 좀 사서 어 강의를 좀 듣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대학생을 임시로 좀 고용을 한다거나 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 같은 학원인이기 때문에요. 주변 학원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게 좋아요. 어, 뭐, 뭐 내 학원에서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좀 영어학원에서 수학학원으로 애들도 좀 보내주고 수학학원은 영어학원으로 좀 보내주고 영수학원에서는 좀 과학학원으로 애들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좀 상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으려면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좀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인문계열로 갈 때 뭐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또는 영어 공부나 영미문화 읽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사회계열일 때는 경제 수학이나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고요. 어, 필요성이 70% 이상이다 하고 느끼고 있는 과목들은 이렇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자, 이제 고교학점제인데요. 고교학점제는 이 과정은 진로진학 학업설계 수강신청 수업운영 학생평가 학점취득 졸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교육과정은 이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죠. 교육과정은. 그러면 이제 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진로에 맞는 학업설계예요. 진로에 맞는 학업설계. 그래서 어,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도 3학년 때 기말고사가 좀 다른 1, 2학년보다 약간 빨리 끝나죠. 그래서 3학년 그 2학기 후반부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식의 수업들을 중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야. 너희가 가게 되면 이렇게 수강 신청도 너희가 직접 해야 되고 뭐 이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중학교 3학년 때 연계교육 과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오게 되면 이제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고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예를 들면 한 반에 30명이다. 그럼 30명 아이들을 학교에 진로교사가 한 분 계실 텐데 그분이 한 반에 30명도 아니고 12반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다 해준다고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야 너는 진로 희망이 뭐야? 그래. 그러면 너는 이런 과목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꿈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보통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진로 생각해서 적어내라. 이렇게 하고. 아직 결정 못한 학생들은 결정 못함이라고 해.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결정 못한 학생들만 상담할 수도 있어요. 결정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나하고 상담 좀 하자. 여기까지라도 해주면 되게 고맙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쯤에는 뭐가 끝나 있습니까? 이미 1학년 1학기는 시작했고 이미 동아리가 다 결정나 있죠. 앞으로 자율 동아리도 못 하는데 정규 동아리 잘못 들어가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규 고교학점제의 이 프로세스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나 학업 설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중3 때 결정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막 헤매고 바꾸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나중 문제고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진로 설계가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문과 이과는 정해가야 돼요.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겠다 한다면 최소한 문과 이과는.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냥 어차피 공통 과목이니까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표시하면 돼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3월 달에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는 3월에 수강 신청하죠. 그 새학년 올라가게 되면 가을 학기는 9월에 수강 신청하고 그래도 수업 좀 듣다가 수강 신청 정정하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는 그거 아닙니다. 자,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3월에 애들이 수강 신청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 듣다가 막 다른 교실로 옮겨가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과목 폐강되고 그러면 그 선생님 어디 가요? 기간제 선생님 다 뽑아놨을 텐데. 말이 안 되고, 수강 신청은요, 1학년 1학기 끝나면 예비 조사를 해요. 아마 지금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많을 거예요. 근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제죠. 그 파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원에다가 비치해 두세요. 최소한 3부 정도는 좀 제본해가지고 상담실에도 하나 놔두고 원장실에도 하나 놔두고 아이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도 하나 놔두고 고등학교 있는 학원 중학교 있는 학원은 필요 없어요. 중학생까지만 있는 학원은 그냥 원장님이 한 부 정도 제본해서 원장실에 놔두시면 돼요. 나중에 상담할 때 엄마들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고등부 있는 학원들은 비치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장님 컴퓨터에다가만 깔아 놓으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서 뭐 물어보면 저기 데스크에 가서 책자 한번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야. 뭐 그래도 모르겠으면 원장님한테 와. 딱 오게 되면 이제 원장님이 딱 이 파일 열어서 너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과목이 쫙 나오죠. 그래서 엑셀 파일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책자는 비치해 두시고요. 중학교하고는 굳이 비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블로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뭐 책자를 그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블로그 활동 잘못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하나하나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 하나 정도를 캡처해서 그거 가지고 오늘 블로그 일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표로 좀 만들고
나의 표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써주고, 그러면 훌륭하게, 하나의 어떤 글이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을 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글이 가겠죠. 나한테 안 오겠죠. 어, 그래서 나한테 오게끔 하고. 근데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링크 꼭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 신문사 진짜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네요. 이응 치읓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강 신청 미리 한다라는 거. 자, 수업 운영 자기주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수업 운영은 수행 수업이 위주로 된다. 강의식 수업보다는 프리젠테이션 수업,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평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찰 평가 위주로 되겠죠. 평가도 관찰 평가 또는 조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그래서 이제 정량화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량화돼서. 자, 전교생이 좀 같은 과목을 다 받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이 하게 되면 쭉 평가해서 줄 세울 수 있겠지만 한 반에 뭐 1학년 일반이면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2학년 일반이면 2학년 일반에 있는 애들 30명이 수업 받는 과목이 다 틀려. 시간표도 다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어떤 과목은 50명 들어가 있는데 어떤 과목은 5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5명 반은 폐강?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 평가가 5단계입니다. A, B, C, D. 근데 이 A, B, C, D 최소 기준에 못 들어온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미수예요. 대학으로 따지자면 F 학점. 그러면 F 학점 떼워야죠. 언제 떼워요? 대학교 같으면 계절학기로 떼우죠. 근데 계절학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계절학기가. 어, 그래서 방과 후에 하는 미수 보충 프로그램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방학 기간을 이용한 계절학기 보충 프로그램도 아마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학년, 2학년 1학기 때 과락을 받았는데 그걸 놔둔 상태에서 2학년 2학기로 넘어가기는 학교도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학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학점 취득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자,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어지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어지고 학교 밖의 경험 인정 등을 통해서 학생 선택권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한다.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요.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 진로 희망 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이 되고 학교 밖의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겠다. 자, 현재 문이과 통합 과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여기 이름이 학점으로 바뀐다는 것.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도. 세 번째 거에서 학교 바뀌니까 클러스터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청 연계 교육 과정이 있고 대학에서 하는 연계 교육 과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클러스터 교육 과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까지 좀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문이과 통합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미리 좀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건 단위라는 개념을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미리 좀 연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초6부터 평가까지 바뀌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로나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자, 다양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학습 경로 설계. 담임교사, 진로 전담 교사 상담 및 진로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활동.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약간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중학교 때 최대한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저하고 이렇게 아침에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흥미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학습 경로를 설계를 하고, 교과 과정 이수 및 사후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자, 수강 신청제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학교 과목 선택 설명하고 진로 학습 설계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이수 과목 선호도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개설 과목을 확정을 하고, 학생의 수강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간표를 배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교실이 어떻게 바뀌냐? 이동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이동 수업. 그래서 교과 교실제가 운영이 되어지죠. 그래서 선택 과목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학년 1반, 2학년 2반 이런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반에 예를 들면 1학년 1반에 담임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1번부터 15번까지 학생을 관리를 하고, B 선생님은 16번부터 30번까지 학생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지도교사 제도 형태로 운영을 고려하는 그런 이제 학교도 있고요. 학교의 자율이에요. 그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 A 학생의 이제 지도교사를 맡았으면 이 지도교사가 3학년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그래서 계속 아이의 진로를 모니터하면서 이런 어떤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담임이라는 개념이 지도교사라는 어떤 개념으로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타임제, 뭐 체육 2시간을 붙여서 한다거나 뭐 이런 수업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공강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공강 시간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공강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강 시간이 안 나오는 시간표를 짜도록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시간표, 아이들은 수강 신청을 하는 거고, 시간표 짜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 또 교무과 선생님이 시간표를 짜실 거예요. 뭐, 대학교처럼 뭐 화요일 3, 4교시, 월요일 1, 2교시 이미 시간표가 다 있어서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봐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공강 시간이 안 나오게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들은 공강 시간이 안 나오게, 학교도 공강이 있으면 부담돼요. 학교에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강 시간이 안 나오게 시간표를 다 짜겠지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지 이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까지 시간표를 짜면 완벽한 시간표를 짜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시간표를 짜본 적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 한 40개 반 정도 시간표를 놔두고 선생님 한 60명 정도를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강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롯이 아이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관리가. 그래서 만약 2학년이 되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학교 시간표 좀 가져와 보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사전에는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사후에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너 공강 시간 있는 사람, 야, 너 공강 시간마다 이거 해. 이렇게. 학교에서 공강 시간에 뭐 하라고 지정되어 있니?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너는 공강 시간마다 이걸 해. 라고 한 학기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미션을 줄 수가 있겠죠. 아이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자, 학생 참여형 수업이 더더욱 확대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취도는 어떻게?
A, B, C, D. 지금 등급제에서 성취도 A, B, C, D로 바뀐다. 성취도가 바뀌게 되면 시간표, 뭐야, 성적표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은 고교학점제 지금 성적표는 아니죠.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성적표죠. 그래서 보면, 자, 성취 비율이 90, 80, 70, 60 이렇게 해서 자 A, B, C, D 이렇게 성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 구간이 구간 간격을 10으로 잡고 있는데 마지막은 구간 간격이 20입니다. 그래서 40% 미만이었을 때 40% 이상이었을 때 성취도가 이수고요. 40% 미만인 학생들을 우리가 미이수라고 하고 성적표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자, 과목별 성취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자, 미이수 일단 예방 프로그램이 일단 계속해서 되고요. 자, 과목 이수 및 학점을 부여하게 되고 미이수한 학생들은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추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학생이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자, 1학년입니다.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돼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가? 예, 학점 취득. 아니요, 미수, 보충 프로그램, 타과목 이수 등을 하게 돼서 다시 학점 취득. 학점이 취득됐으면 이제 다음으로 진로 및 학업계획 변경이 필요한가? 예, 그러면은 상담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아니요, 그러면은 학업계획 기반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자, 우리 학교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 과정이 필요한가 해서 아니요가 되겠죠. 근데 우리 학교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여기서 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진로 맞춤형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2학년으로 넘어와서 아니요 이제 한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있다면 자, 학교 내에 우리 학교를 단위 학교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서 최소 성취 기준 달성, 보충 프로그램 이수, 학점 취득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으면 학교 간 온오프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위탁교육 과정으로 이제 이제 단톡방으로 들어오셨네요. 당연히 여기서 생기부에 적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수능을 말이 요거밖에 안 남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특이 도대체 뭐냐?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으면 학교 간 온오프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위탁교육 과정으로 이제 넘어간 학생들은 직업교육이나 예술체육 같은 교육 과정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졸업 기준 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현재는 출석 일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석 일수가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이제 수업 일수 축소하면서 야, 여기보다는 더 못 줄여라고 했던 게 이 졸업 조건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해당 학년들의. 자, 문이과 통합과정과 고교학점제의 구분을 잠깐 보시면 이 2015 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편제는요. 교육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이제 곧 내년에 이제 2022년도니까 내년에 이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어디서 찾지? 아직 안 나왔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면 그게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입니다. 자, 교과 편제가 공통 일반 진로 전문 교과로 되어 있고요. 고교학점제는 공통 일반 융합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공통하고 일반은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 보셨던 그 개념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융합하고 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A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융합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교과 있죠.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화 과목. 그러니까 융합적인 과목은 이게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은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문이과 통합 과정의 현재 진로 융합적인 과목이거나 아니면은 심화 과목.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융합적인 과목은 융합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심화 과목은 진로 선택이라고 불러요. 진로를 심화해서 공부한 것들을 진로 선택이라고 불러서 진로 선택하게 되면 이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하나 뭐 물리투, 화학투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폐지가 되죠.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것은 최종적인 건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폐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특목고 자사고에서 지도했던 이 심화 과목들이 전부 전문교과 과목들이 전부 다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내신 평가. 공통이나 일반 선택은 등급이나 성취도로,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공통 과목은 등급과 성취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5단계와 미수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들은 고교학점제가 돼도 뭐가 나온다? 등급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고교학점제에서도 1학년 과목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평가 요소가 현재는 지필과 수행평가 위주면 고교학점제는 지필, 수행, 관찰 평가. 수업 방식은 주로 강의형 수업에서 참여형 수업, 토론, 발표, 보고서. 학교 밖 교육 대부분 진로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대부분 학점으로 인정이 될 거다. 졸업 기준이 여기는 출석 일수, 고교학점제는 학점 일수 192학점입니다. 지금 204단이라는 개념이 192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 수업하는 그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으로 따지자면. 수학능력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에서 논술형, 서술형 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고기가 갸웃거려져요. 대입 교과 전형이 정량화된 교과 평가제에서 학교장 추천제로 점차 바뀌어 나갈 거고 학교장 추천 방식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자, 우리 현재 고등학교 교육 편제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요거 전문교과 이게 어디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A가 공통과목, A가 일반 선택, A가 융합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과목하고 전문교과 합쳐서 자 진로 선택 이렇게 과목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공통 일반 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자, 여기에서 자, 뭐 기하가 이쪽으로 갈지 여기에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융합 선택,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로 선택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요. 자, 공통 과목 이수 시기는 1학년, 선택 과목 이수 시기는 2, 3학년. 근데 이것들을 1학년 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수학을 우리가 기본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대요. 공통 수학에서 기본 수학으로.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 이거 뭐 개정교육과정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선택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윤사, 생명과학 1 이런 거. 융합 선택으로 인공지능 수학, 여행지리 융합과학 이런 걸 배우고 진로 선택으로는 심화, 국제정치, 고급물리학 이런 것들을 과목의 예시로 들 수 있다. 자, 이제 진로진학 이제 끝나갑니다. 진로진학과 관련된 이제 핵심 역량은 뭐냐? 자,
서울대학교 보도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현재 고1이죠. 고2죠. 현재 고2가 대학에 갈 때 정시 모집에서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뭘 도입한가 했더니 교과 성취도, 과목 수준, 수강사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 성적 본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신 성적. 정시에서 내신 성적 보겠다고 서울대에서 말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상관없는데 밑에 보니까 교과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해가지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을 본다? 정시인데? 자, 기존에도 내신을 일부 반영하는 대학은 있었어요. 정시에. 건국대나 동국대가 10%씩 반영했는데 지금은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뭐 한양대도 가군 나곤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군이 바뀝니다만 나곤에서는 10%를 반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야 몇 점 몇 등급 해가지고 내신을 반영하는 거지 세특 보는 학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시에서도 세특을 보겠다고 합니다. 세특 보는 전형이 뭐예요?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정성평가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제 수능을 학생부 정성평가를 더해가지고 수능 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붙여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는 않고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에서 이런 식의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다른 대학들도 뭐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대학들도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시를 보더라도 또 정시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인적학적 출결해가지고 과거에는 10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1번, 2번이 합쳐졌고요. 6번 진로희망 사항이 창체의 진로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8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8번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8개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각각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는 여기에 있는 4번 자격증 인증 취득이 없고요. 자유학기 활동 사항이 자 6번과 7번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각각이 기재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활동은 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할 때, 자 현재 고2, 고3은 방과 후 활동 미기재, 자율 동아리는 한개 기재, 자 청소년 단체는 단체명 적어주고 소논문은 안 되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은 안 적지만 교내외 봉사활동 전부 다 적어주고 진로희망사항은 미반영, 수상경력 학기당 한 개 반영, 3년간 6건인데 재수생, 재학생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재수생들도 3학년 2학기 제출하지 않고 3년간 5개로 통일됐습니다. 자, 독서활동 도서명 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1부터는 자 교과활동에서 방과 후 학교 아예 못 적어요. 영재 발명교육도 못 적어요.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 아예 안 돼요. 청소년단체 안 돼요. 봉사활동에서 개인봉사 외부에서 하는 거 안 돼요. 수상경력 아예 안 봐요. 이제 한 개도 필요 없어요. 독서활동 반영하지 않아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는 적히는데 대학에 제출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하는 걸 미반영이라고 해요. 미기재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어떻게 됐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결국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자율, 동아리, 진로, 그 중에서도 창체 동아리, 그 다음에 일반 과목의 세특,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주어지는 행특. 근데 행특은 내가 관여를 못 하잖아요. 이건 담임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과목 세특하고 동아리 요거밖에 안 남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특이 도대체 뭐냐? 세특은 이런 거죠.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거. 자, 학문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입문자의 학생이 지도교사와 함께 강의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래요. 연구하고 발표하며 토론하는 시간. 이런 프로그램이 이 학교는 아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학교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라고 했던 거고요. 이런 고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데는 재학 중인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생활기록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야 하면 애들이 아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라고 말해준다. 뭐 그런 것들을 학교 특성으로 이렇게 기록해놓고 설명회 때 그런 걸 하시면 이 지역 우리 동네의 우리 지역의 입시 전문가가 바로 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함께 탐구하고 준비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논리적으로 발표했다. 토론 발표죠. 자, 문학 시간.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고요. 흥미가 많아서 여러 장르의 작품을 찾아 읽고 문학식 해박, 소설 공동 창작 활동에서 모든 구성원과 협력. 자, 협력해서 창작했대요, 뭔가를. 수행평가로 제출한 탐구 보고서에서. 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자,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 제출. 영어. 글 쓸 때 틀림이 없고 논리 전개가 매우 우수하대요. 미적분. 멘토로서 칠판에 문제 풀어주고 전체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대요. 자, 확통. 사고를 확장해서 질문이 발표의 수준이 높고 통계 분석 방법 중 프로빗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용법은 간단해 보였는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대요. 자, 뭡니까? 전부 다 발표 토론 보고서예요. 세 가지. 근데 발표 토론 보고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량이 있어야죠, 역량이. 자,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참여형 수업이 된다. 근데 이과 아이들은요, 자, 모여가지고, 야, 너 이거 실험해. 그러면 모여서, 뭐 용액이라도 붓고 뭔가 실험을 하겠지만, 문과 아이들한테, 야, 너 이 주제로 서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얘가.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그래서 진로 진학 역량을 기르는 3대 키워드의 가장 첫 번째가 독서인 거예요. 독서. 알아야 말을 하고 알아야 글을 써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독서예요. 고등학교에서 얘가 책을 읽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어 수학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 초등학교, 중학생 때,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온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읽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고등학교에 가면 더 심해져요. 그 다음 토론, 발표, 토론 이거 진짜 쑥스러운 애들 말 입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발표 토론의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 독서는 자, 이렇게 책을 읽으면 반드시 내용을 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파일로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이 시간에만 보여드리고 파일로 안 갈 거예요. 지금 전체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갈 때 파일에서 빠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지도한 아이들 거라서요.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오늘 교육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4, 5년 지난 거면 상관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제목,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에 보면,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 기술과 삶의 질 등의 큰 차이를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이걸 탐구하게 된 어떤 동기,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의 요약. 이게 중요해요, 요약이. 왜요? 선생님한테 갖다 내면 어때요? 선생님이 다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보세요 하고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부에 적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및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도 중요하죠. 그럼 선생님은 앞에 요약하고 뒤에 배우고 느낀 점, 이 두 가지만 읽으면 남들하고 다른 생기부를 이 학생에게 작성해 줄 수 있죠. 우리 학교에 나만의 생기부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뭘 갖다 줘야 너만의 생기부를 작성해 주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만의 생기부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야 너만의 생기부를 작성하려면 너가 뭘 가져와야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보고서들을 그냥 갖다 내면 많이 받아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수업 시간에 바로 애들이 하게끔 또 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바로 해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강 등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적 가능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런 아이의 종합적인 능력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은 누가 하셔야 된다? 우리 원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용어 자,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용어들도 있기 때문에 자, 대학 입시 용어 두 번째 공부하시라고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자, 강의는 끝났고요. 바쁘신 분들 나가시고 자, 질문 있는 것들만 좀 질문 받아주고 저도 지금 또 바로 출발해야 돼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본 열어주실 거죠? 네, 내일 오전까지 열어두라고 말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난주에 몇 시까지 일어났나요? 11시까지였나요? 시간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외대 이과는 글로벌 캠퍼스 이제 맞습니다. 진로 영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어제 그 파일에 아마 진로 영어가 무슨 과목인지 있을 거예요. 근데 진로 영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뭐야 아이들의 그냥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걸 탐색해 보는 그런 영어예요. 자,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 과목 설명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셔도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바로 나와요. 자, 고1 내신이 중요한 이유 잘못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셨나요? 중국어 내 파이팅입니다. 추천하는 동아리가 문과는 당연히 인문사회 동아리, 토론 동아리 이런 거 해야 되고 이과는 당연히 수학과학 동아리 해야죠. 자, 혹시 그 파일 어디서 봤다니요? 저희 단톡방에 어제 올려놨습니다. 선택 과목이 학교마다 모든 과목으로 개설돼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청자 적으면 폐강될 수도 있어요. 자, 오지연 원장님, 오지연 TV라고 되어 있는 오지연 원장님, 앞으로 제 강의 들어오지 마세요. 이름이 틀렸어. 박인호 소장입니다. 네, 이름 기억해 주세요. 농담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오지 마시라고. 자, 오지연 원장님, 이름, 네, 틀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고혜경 원장님, 예, 맞습니다. 저번 수업을 못 봐서요. 수업 자료 못 받았어요. 이번 수업 자료, 올려드렸어요. 물음표 원장님. 자, 수업 못 받으신 분들도 미리 보시라고 단톡방에다가 공개해서 올렸고요. 이 3강이 연결되는 강의여서 그래서 읽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전체 자료 한 번도 올릴 수 없나요? 안 올려드리고 과제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후반부 강의 자료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2강하고 3강으로 연결되는 전체 강의 자료 다시 보내드릴게요. 근데 과제는 하셔야 돼요. 앞으로 파일 절대 안 올릴 거예요. 파일 올려드리는 습관하면 안 돼요. 자, 원장님들도 뭐 올리지 마세요, 파일. 자, 2강 들었는데 슬라이드 파일 못 받았어요. 무슨 소리시죠? 저게 지금? 짜요. 단톡방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안 들어오신 원장님들은, 원장님들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올렸습니다. 단톡방 저기 앞쪽에 한번 가보세요. 자, 저희의 현재, 그 다음에 숙제하시면 이번 거 드려요. 숙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현재 고1인데요. 세특 스스로 적어서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아직까지 있으면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애들 더 도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점차 사라질 거예요.
자, 서울도 그런지 서울이 아니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금. 자소서에 보면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마다 달라요. 정확히 따지자면. 자소서에 보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말이 있는데 활동 중심으로 독서하고 보고서 쓴 거, 꼭 실험한 게 아니더라도요. 독서, 보고서, 실험, 탐구 이런 것들이죠. 심화된 활동. 동점자 처리 기준 교재에 없는 내용이 지난 교재에는 없었고요. 이번 교재에는 같이 넣어드릴게요. 세특이 관찰자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적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관찰자 입장으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냥 세특 적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특에 적어줄 테니까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내. 그러면 이건 내가 활동한 내용을 적어서 내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의 말로 바꾸어서 올려주십니다. 근데 야 세특 내용 적어와 하게 되면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적어야 돼요.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근데 자, 단톡방에 늦게 들어가서 그러신 분들요. 제가 늦게 들어가서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도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단톡방을 비번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지? 지금 저희 단톡방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비번 걸려 있어요. 자, 학원에서 반드시 관찰자 입장인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담당 교사 세특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편파적인 평가도 뭐 현재까지 세특은요. 어,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요. 이 주고받으면서 대학도 세특 이제 그 정도는 보고요. 선생님들도 또 적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학들은 이미 학종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다 있어요. 자, 명문고와 헤매는 고등학교. 네,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전 단톡방에 나가져서 못 들어가요. 염경임 원장님? 그러면 염경임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오늘 강의는 들어오셨어요? 옆 다른 분한테 안내 받으셨나? 염경임 원장님은요. 학관로 본사에 문의하세요. 염경임 원장님, 학관로 본사에다가 오늘 강의 끝나고 문의하시고요. 이번 강의 신청자인데, 단톡방을 나가버리시면 안 되죠. 이번 강의 신청자인데, 현재 나가서 다시 재입장이 안 된다고, 입장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염경임 원장님. 자, 교사분들이 직업으로서 교사가 있고 정말 천직으로서 교사가 있는데, 네, 우리 학원 원장님들도 차이가 있듯이 또 강사분들도 차이가 있듯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에 교무실가 틈틈이 질문하라. 네, 맞습니다. 첫 번에 듣다. 네, 아는 거 있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못 듣는다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업을 하는 취지가 손상된. 근데 그건 학교의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경희 원장님, 이제 그러니까, 네, 학관노 본사에 요청하시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너무 좋은 교육인 오늘 강의를 어떻게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1강, 2강 때, 안 들어오셨구나. 오늘 단톡방을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12시에, 강의는 아까 12시에 끝냈고요. 저는 시간에 맞춰서 끝냈습니다. 자, 질문 받는이라고 지금 좀 더 오버됐는데요. 자, 질문도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자, 질문도 여기서 마감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사랑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사랑방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사랑방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은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바로, 이동해서 끝나면 또 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있으면 잠깐 답글 남기고, 뭐 아니면 이제 원장님들끼리 좀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가 이제 잘 되시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아시는 범위, 원장님들께서 좀 더 기초적인 질문은 아시는 원장님이 답변 올려주시고요. 이 답글에 좀